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이제 오전 시간 한번 맞이해서 한번 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장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코스피도 현재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강한 상승은 아니고 약간 소폭 오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533.90, 33.90을 가리키고 있고 0.24% 정도 오르고 있어요. 개인들이 457억, 기관이 120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559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들이 좀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상위 종목 쭉 보니까 떨어지는 종목이 네이버가 좀 빠지네요. 0.3% 정도, 카카오 1.8% 빠지고 있고 기아가 0.7% 정도 현재 빠지고 있어요. 오르는 종목은 삼성이 0.3, LG엔솔 0.98, 하이닉스 1.9, 삼바 0.1, LG화학 0.1, 우선주 0.5, SDI 0.9, 현대차 0.2, 셀트리온 1.4%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코스닥은 832.78, 0.14% 정도 현재 상승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347, 외국인들이 한 273, 기간 68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개인들만 사고 있다. 상위 종목 보니까 빠지는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 0.1% 빠지고 있고요. LNF 보합이고 HLB가 1.3% 하락하고 있네요. 첨보도 약보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한 1.2% 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0.3, 펄어비스 0.7, 셀트리온자 0.6, 알테오진 0.4, 에코프로 2.2% 정도 현재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표를 한번 볼까요? 시장 지표 보니까 달러는 1311.40원, 한 0.6원 정도 지금 현재 빠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 0.03% 정도 좀 빠지고 있어서 106.51을 현재 가리키고 있네요. 보니까 간밤에 한번 미국 소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 월요일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랠리를 이어갔어요. 다우지수는 4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상향 돌파했다. 그 다우지수가 전날보다 151.39포인트 올라서 33,912.44로 마감을 했고 S&P도 0.4% 올라서 4,297.14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0.6% 정도 올라서 13,128.05로 거래를 마쳤고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을 해요. 지금 보니까 이날 2.838로 출발했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793%로 하락을 했죠. 이날 그 월스트리트에서 중국 중앙은행이 예상치 못한 금리 인하에 주목을 합니다. 중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를 키운 실망스러운 경제 수치에도 불구하고요.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여요. 하여튼 이 시장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악재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진단을 하고 테슬라가 3.09% 정도 상승했고 애플 0.6%, 마이크로소프트 0.5% 올랐어요. 디즈니 2.2% 올랐고 코카콜라 1.2%, 펩시코 1.09%, 룰루레몬 1.68% 올랐습니다. 유가 약세 에너지존 일제 하락을 했는데 대본에너지가 3% 정도, APA 30.26% 정도 내렸어? 뭐 폭락했나? 하여튼 많이 내렸네요. 거의 하한가인데. 하여튼 엑슨모빌이 1.7%, 쉐브론 1.9% 하락을 했습니다. 옥시덴탈이 2.1% 정도 내렸고요. 한 3% 내렸을 겁니다. 잘못된 것 같아. 이번 주 증시는 홈디포,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대비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적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월마트는 0.2%, 타겟은 0.5% 올랐어요. 국제 유가는 하락을 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 및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 뉴욕 상하권에서 서브텍사스 원유 9월 인도분이 배럴당 4.23달러 내려서 87.86달러네요. 그리고 그 10월분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4.83달러 내려서 93.32달러.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장이 향후 방향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예측을 했어요. 최근 유가는 2달 만에 30% 이상 하락하면서 전쟁 시작 당시부터 더 낮아진 상태고, 이 같은 유가 하락세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4달러 아래로 떨어집니다. 보니까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니까 미국 전역의 일반 휘발유 평균가가 갤런당 그 3.956달러를 기록했는데 6월 14일 날 기록한 5.016달러를 정점으로 휘발유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항공유하고 경유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일단 시장은 향후 유가의 방향성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고, 이 떨어지는 유가는 거의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에서도 뉴욕타임즈 유가 하락을 축하하기엔 너무 이르다. 에너지 가격은 예상외로 갑자기 급락할 수 있는 것만큼 쉽게 급등할 수도 있다고 하죠. 이어서 원유 생산국들의 불안정성, 정치적 변수, 석유기업 경영진 투자 결정 등 그 수많은 요소들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늘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반등할 요인도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좀 있어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국내 곳곳을 봉쇄하던 중국은 결국 다시 문을 열게 되는데 원유 수요 증가로 이어지겠죠. 미국의 그 전략 비축유 방출이 11월 끝나면은 이를 다시 보충할 필요가 있어요. 또 허리케인 여파로 휴스턴 지역 그 해협이 그 범람해가지고 선박 운송이 어려워지거나 몇 주 동안 또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멕시코만 인근의 정유 시설들이 가동 중단된 경우 일단 유가가 다시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그 이란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미국의 테러 관련 명단에서 제외하는 요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또 핵 협상 초안에 동의한다면은 일일 석유 수출량이 최소 100만 배럴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등 곧 추가적인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일단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판매 제재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서 유럽의 전력 회사들은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진단도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기름 가격은 소비자들이 매일 주유소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제에 대한 인식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 가격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데, 대신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감안할 때 유가는 전반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그 대용 지표가 되는 것 같다고 에너지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에 그 RBC 캐피털 마켓의 보고서를 인용하니까 그 미국인들의 개인 지출 총액이 약 3.5%가 휘발유에 사용된다고 보도를 하네요. 보니까 더 오래되고 연비가 낮은 차량을 갖고 있고 더 긴 거리를 운전해서 그 출근하는 저소득층 농촌 근로자들이 높은 기름값에 의해서 타격을 입는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금 가격은 하락을 했어요. 보니까 12월 인도분 금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20.30달러 내려서 1795.20달러 거래 마쳤습니다. 금 가격 많이 빠졌네요. 달러와는 강세. 지금 보니까 달러 인덱스 전날보다 0.82% 올라서 106.50을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삼성전자는 현재 64,400원, 한 200원, 300원 정도 현재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오르고 있고, 이렇게 흐름이 갈 것 같습니다. 배당 나오는 날인데 보니까 뭐 한국투자증권은 벌써 나왔다 하네요.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빨리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 있어요. 한 27,000주 정도 사고 있고, 우선주도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300원 정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300원, 200원, 300원 정도, 55,000, 지금 400원 오르고 있고,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있습니다. 4,600주. 오늘은 조금 오를 것 같아요. 배당 때문에. 여러분들 배당 받으면은 재투자 해가지고 수량 많이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